자, 그리고 이거 이제 세 줄로 딱 끝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피부미용도 어때요? 1면허증, 1영업소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판매장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죠. 본사가 있어.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본사 직원, 교육부 직원이 자격증을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걸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서 여기 공급을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관리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었는데 D가 이 조제관리사가 퇴사를 해가지고요. 새로운 조제관리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 본사에서는 어디만 영업할 수 있어요?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여긴 직원을 구할 때까지는 A, B, C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문제 정말 소설을 써요. 막 롤링 플레이를 하면서 문제, 지문이 소설을 써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퇴사를 했다. 영업이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좋아. 퇴사는 안 했어. 휴가를 갔어. 일주일 동안. 그 휴가 간 주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휴가 간 주에는요. 대신 그곳에 여기에 1번 직원이 있고 2번 직원이 있는데 1번 직원이 휴가를 갔어. 대신 2번 직원은 지금 근무 중이야. 그러면 1번 직원은 못하겠지만 2번 직원이 조제관리사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수분의 업무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자, 판매장이라고 얘기된 개념은 뭡니까? 신고했다라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무엇을 가진 자가? 이 자격증을 가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조제관리사만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문제가 나왔다니까. 이게 그 A 시리즈 한 장으로 나온 문제인데 결론은 뭐였냐면요. 이런 문제 들어보세요. 다시. 고객이 왔어요. 2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이미 단골이었어요.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맞춤형 화장품 조제된 것을 구입을 했던 거죠. 이미 구입을 했어요. 자, 한 달 후 이 고객이 다시 와서 이걸 다시 주문을 했어요. 자, 그때 A라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고요. 직원 중에 B는 현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A가 선임이야. 너무 바빠요, 지금. 그래서, 고객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지난번 그거 똑같은 거 다시 주세요. 역시 맞춤형 화장품이 최고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 똑같은 거든 아니면 새로 만들든 이 사람이 만들어서 고객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바빠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B 선생님 지금 공부 잘하고 있지? 어차피 다 알잖아. 자, 지난번에 이거하고 동일한 레시피 여기에 있어. 아니. 콜라겐 1g만 넣어주면 돼. 이 크림에 콜라겐 1g만 넣어줘. 그게 간단한 레시피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섞어가지고 드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그거였어요. 한 장에 길게 나온 상황극처럼 나온 게 서로 대사들 나와요. 이거 너무 좋은데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떠셨나요? 그러면 이걸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누구 선생님 이거 좀 드리세요. 이걸 문장을 소설을 써놨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념을 못 잡고 또는 암기만 하고 있으면 이 개념도 잡아야 되거든요. 암기만 하고 있으면요. 문제 읽다가 한숨을 퍽퍽 쉬고요. 진짜 그 문제 풀 때쯤에 뭐예요? 엎어져 들어놓아 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뭐 그 문제 틀리고 다른 거 맞으면 되지 왜 그래. 그래서 개념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겠습니까? 동영상 플레이 지금부터 10분 끊고 암기하시겠습니까? 당장은 암기될 텐데요. 야, 우리가 이게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 볼 때 기억이 날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유치할 거예요. 아마 손발이 오글오글 할 거예요. 하지만 유치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암기하면 절대 까먹지 않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치함.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배가 되었다. 자, 이제 해석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과일 샴푸 앤 린스가 되겠죠?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배가 되었다. 와우, 대박. 맞아, 떨어지죠? 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는 몇 배 되면 될까? 10배 초과 50배 이하 이렇게 넣으면 이 문장만 암기하는 거예요.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10배 초과 50배 이하가 되었다. 대박. 이런 샴푸 만들면 대박 나겠다. 예, 만수리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국가자격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10ml 초과 50ml 이하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성분이 아닌 것은 기재하여야 되는 성분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타르 색소 종류 여러분들 배우실 거고요. 그냥 금방은 나와 있고요. 샴푸와 린스에 들어가는 인산 요거는 이렇게 문장에 표현될 거고요. 과일산은 5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글라이콜릭 엑시드랄지 락틱 엑시드, 시트릭, 타타르, 말릭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효능효과 나타나게 하는 원료라고 했으니까 그 미백의 9가지, 그 다음에 주름개선의 4가지, 그리고 이제 배합한도 있는 아까 화장품들 있었죠, 여러분들 보존제부터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각각 집어넣어 버리면 각각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분들이 쭉 적혀 있을 때 이게 뭔 성분이다냐? 그게 아니라 이 용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타르 때문에 금연하고 과일 샴푸로 머리를 감으니 기능이 10배 초과 50배 이하였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죠. 그쵸. 얘기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래서 독학가 안 돼요. 다른 강의 들으려면 들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독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책 읽는 강의는 안 되겠죠. 뭔가 여러분들이 제안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완전히 여기 나온 페이지는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 전부 다 암기하자. 이건 달달달 암기해야 된다. 그러면 남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실 겁니다.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스테아린은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저희가 어떻게 공부할 때 이거냐면요. 여러분들 그 공유하고 공유진식 그래서 둘이 나오나? 광고 모델이 공유, 공효진 이거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신세계.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쓱이라고 읽잖아요. 쓱. 그쵸. 신세계에서 사서 온라인 주문하면 이렇게 택배를 쓱 밀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전 이렇게 했어요. 쓱이 아니라 스흡. 스흡. 그래서 스테아린 산화연은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스흡. 유치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맞추면 되는 거지 뭘.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카민 함유 제품과 코치닐 함유 제품이 있거든요. 둘 다 키역이네, 키역. 크크. 자, 크크는요. 끝에 있어서 안 적히는데 카민, 키역, 코치닐, 키역은요. 그 성분 그대로 따라 나와요. 카민, 코치닐 따라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그렇죠.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과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하고요. 코치닐 성분에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그래서 카민, 코치닐, 크크 그대로 따라 나오고 과민, 알레르기. 그렇죠? 과민, 알레르기로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하면 3가지고 작게 하면 4가지가 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미백 다 아시는 거고요. 패스. 주름 개선 다 아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가끔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자외선 차단제만 생각하시는데, 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흔히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런데 곱게 태워주는 기능에 도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선텐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거. 선텐 오일 또는 선텐 밀크. 자, 얘네도 기능성 제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새로이 제정된 놈들이 있습니다. 자, 새로이 제정된 놈들 일단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드름에 도움이에요. 여드름. 자, 근데 한번 볼래요? 여드름의 도움인데 어라 그냥 여드름의 도움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붙어 있게 되냐면요,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에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위에서는 미백의 도움, 주름 개선의 도움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똑같이 해서 여드름의 도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근거가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볼게요. 특정 단체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드름의 도움, 이건 화장품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보를 해서 뭘로 바꿨냐면요, 여드름 완화의 도움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드름의 도움과 여드름 완화의 도움과 어느 게 더 약해진 느낌입니까? 그렇죠. 완화자가 들어간 게 조금 더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드름의 도움보다는 여드름 완화의 도움이라고 되는데 하나 더 약해졌어요. 어떻게? 즉,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세럼,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크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단서 조항이 뭘로 붙었느냐?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즉,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클렌저만 존재를 하지 세럼이나 크림, 마스크팩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완화입니다. 완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게 딱 좋아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여드름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냐면, 도움인데 뭐냐면, 우리 흔히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작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 정상으로 만들어줘서 어떻게 무엇을 가려움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할 얘기 많은데 일단 지금은 시작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 앞에 거 여기 이렇게 빼놓고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실 가려운 게 피부 질환에 의해 가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뭐 발라야 됩니까? 뭐 스테로이드랄지 아니면 뭐 항생제랄지 그런 것들을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피부에 경미한 효과가 아니라 의약품이 돼버리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움 등 개선에 도움을 주긴 주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냐면요, 의약품이 아닌 바로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특히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아토피 화장품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얘가 언제 2020년 8월에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나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2017년에 바뀐 개념, 2017년에 바뀐 개념에서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튼살이 있어요. 튼살. 그냥 생각할 때 튼살에 도움이면 좋은데, 튼살은 진피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표피에서 드러나 보이다 보니까 진피 영역, 아무래도 질병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튼살에 도움이 안 됐고, 튼살이라는 것이 튼살 발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처음에 붉은색,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일 땐 그래도 관리가 조금 될 수 있는데 흰색일 땐 절대 화장품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 튼살에 도움이 아니라 튼살로 인한 초기 튼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튼살. 붉은선, 초기 튼살, 붉은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니까 인체 경미한 작용이잖아요.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붉은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붉은선을 얇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제정된 추가적인 기능성에 있어서 여드름의 도움 아니요, 여드름 완화에 도움, 단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재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토피가 아닌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무엇을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튼살에 도움이 아니라 텐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혼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기초 화장품류 제품류에 눈 주의 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눈 화장용 제품이 있어요. 눈 화장용 제품은 컬러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 주의용 제품은 아이 크림, 아이 세럼, 아이 젤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화장용 제품류는 눈 주의 제품과 다르다라는 거, 눈 주의 제품은 기초 화장용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구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소한 데서 틀리시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게다가 아까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인체 세정용에 들어갔죠. 하지만 클렌징, 워터, 오일, 로션,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와 같은 놈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기초 화장류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여러분들이 구분 좀 해두시면은요, 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자, 원료회사에서 뭐 A라는 성분을 잘 팔기 위해서 A라는 성분에 살짝 티 안 나게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조하는 공장에 판매를 한 거예요. 공장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판매원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팔아보니까 소비자들 반응이 너무 좋아. 그래서 판매원이 엄청나게 많이 팔 수 있었던 거죠.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때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원료 회사가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원료 회사가 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리적인 얘기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회장이 있는데, 김상현 회장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아주 나쁜 새끼, 아주 질이 나쁜 놈이에요, 이 자식이. 그래서 막 헤라펠리스에 사는 그 주단태 회장, 주상현 회장이 되는 거죠. 보셨나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드라마가 나왔죠. 주단태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A라는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비서에게, 야, 쟤 죽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가 얘를 죽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가 들어오는 거죠. 자꾸 압박이 오는 거예요. 비서가 위협을 느낀 거죠. 이대로 있다가 내가 감옥 가가지고, 내가 이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겠구나. 압박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단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나쁜 놈은 저잖아요. 지금 이 주상현 회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주상현 회장이 비서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김 비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는데 당신 아이들 유학 비용도 필요하고 집도 사야 된다며? 그런 말이야. 내가 일단 현금으로 5억 주고 우리 헤라펠리스 바로 밑에 넓은 거 190평짜리 하나 내가 주고 차도 새 걸로 뽑아주고 당신 내가 좋은 변호사에서 5년에 끝낼 테니까 5년만 살다 와. 5년 동안 가지고 내가 먹여 살릴게. 그랬더니 이제 비서가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급하다 보니까. 자, 나쁜 놈은 주상현 회장인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비서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 흔히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판매원이 아빠예요, 아빠. 제조원이 아들 첫 번째 아들이고 원료회사가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담합을 한 거죠.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A라는 성분에 스테로이드 넣어가지고 한번 원료회사 둘째 아들 우리 첫째 아들한테 공급해. 그럼 내가 받아서 팔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식약처에서 단속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랬더니만 아빠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아빠가 주단태 같은 놈이에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가당이 나고 난 늙었고 지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심장병도 있는데 내가 감옥 들어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첫째야 둘째야 내 유산의 90%를 몰아줄 테니까 나 대신 누가 들어갈래? 그래서 첫째가 제가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꼬리 자르게 되는 거죠. 아니면 둘째가 첫째가 둘째한테 야, 난 돈 많은 게 필요 없고 네가 들어가. 내가 형이잖아. 네가 들어가. 난 처자식도 있는데 너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네가 들어가. 그럼 둘째가 들어가면서 꼬리 자르기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예,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꼬리자르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이때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게 참 애매모호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2012년도는 일단 명칭이 이거였어요. 제조판매업자. 자,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료업자가 안 좋은 걸 만들어 제조업자는 넘겨. 그럼 제조업자 공장에서 옛날에 제조판매업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역사를. 그래야지 뒤에 문제가 풀려요. 그냥 최신 버전 단어만 암기해서는 절대 안 풀려요. 자, 제조판매업자한테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소비자한테 유통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회사의 직원이 잘못하면 대표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장관이 잘못하면 대통령님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여튼 있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처럼 이렇게 하자. 이름이 왜 제조 판매업자가 됐냐면 원래는 판매하는 사람인데 제조 판매업자라고 얘기했던 거 뭐냐면 너희들이 제조하는 과정까지 관리 감독해. 그래서 원료업자에서 제조업자로 제품이 원료가 넘어갈 때 이거 관리 감독 올바른 원료가 하고, 또 제조업자에서 제조를 할 때 너네가 올바른 제조 공정, 위생적인 제조 공정, 올바른 품질 관리가 되고 이제 관리 감독을 해. 그래서 너네는 판매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조까지도 관여해서 결국 모든 책임은 제조 판매업자가 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진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왜냐하면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은요, 나중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책임 소재를 한 명을 딱 정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원료업자도 체크하고 제조업자도 체크하고 너네 스스로도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런데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거 어려워.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야, 제조를 안 하잖아. 갖다 파는 거잖아. 책임지고 갖다 파는 사람들인데 왜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고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름 바꿔. 그래서 바뀐 이름이 뭐냐면 제조자 빼고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네 어차피 판매하잖아. 너네 어차피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뭐 지고 판매해? 책임지고 판매하잖아. 그러니까 책임 판매업자라고 이름 바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오래된 화장품 용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제조 판매업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책임 판매업자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야 뒤에 문제가 풀리는 것이 있어요. 그냥 제조 판매업자라는 이름은 모르고 책임 판매업자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감히 설미석처럼 이 과거사 역사는 모르지만 화장품 업계 역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천연 화장품은 중량을 기준으로, 자, 부피가 아니라 중량을 기준으로 천연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자, 암기하셔야겠죠? 몇 퍼센트? 95% 이상. 자, 암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암기. 문제 내기 딱 좋고요. 이건 뭐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선다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겁니다. 자, 선다형이라는 개념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런 개념이죠. 우리는 물론 오지선다고요. 국가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자, 일단 천연 화장품은 중량을 기준으로 바로 천연의 함량이 몇 퍼센트? 9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천연의 함량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물 비율도 포함이에요. 사실 물도 천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물이 95% 들어가면 일단 천연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천연 원료 비율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 게다가 천연에서 유래되는 원료의 비율, 이 세 가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를 포함해서 몇 퍼센트라고요? 95% 이상이면 우리는 천연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유기농 화장품은 무엇이냐? 자, 유기농이라는 것은요, 일단 역시 중량 기준은 동일하고요. 여기서 유기농의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몇 퍼센트 이상? 10% 이상입니다.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일 시험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상, 초과, 이하, 미만, 돌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거까지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서도 90% 이상, 여기서 유기농 함량은 10% 이상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 더 붙습니다. 유기농이 천연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이면서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화장품의 전체 제품에서 다시 천연자 나왔잖아요. 천연자. 그러면 천연이면 당연히 또 몇 퍼센트 이상이 됩니까? 95% 이상. 그래서 95는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기농만 10%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암기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능성이 있더라도 화장품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이프티,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매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1회 시험에도 나왔고요. 2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자, 암기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에 도움 드리도록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할까요? 이 화장품 원료가 독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장품에 독성 물질 넣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독성 시험 자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회가 아니라 단회예요. 자, 독성이 있는데 이걸 자꾸 다회, 마늘 따자, 다회, 이 마늘 따자 여러 번 실험을 하면 그 피시험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하자. 독성에 대해서는 한 번만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독성에 대한 개념은 단회 진행을 하고요. 시험을요. 자,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역시 시험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1차입니다. 1차. 뭐 단회나 1차나 약간 뭐 다른 개념이긴 한데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 뒤에 화장품의 종류를 보다 보면은요. 뭐 눈가 제품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심지어는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 눈 화장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가에는 이 점막이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안점막 자극 또는 그 밖에 점막 자극 시험 자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안점막 자극이고요. 자, 그리고 피부 감작성 시험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감작성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약간 그 센시티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작성이라는 건 사실 사전적인 정의를 얘기하면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 내부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성질을 감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피부에선 이걸 달리 해석합니다. 외부에서 나쁜 항원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 센시티브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작성이라는 단어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광독성, 자외선이 우리에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광선에 의한 자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엔 광감작성 시험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다만 또 단서 조항이 붙었네요. 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피부 저자극 테스트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이름을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체 첩보 시험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인체 첩보 시험 자료하고요. 1차 피부 자극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도 되지만 하여튼 법에서는 표현 자체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인체 첩보 시험에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단서 조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체 첩보 시험만 하면 돼요. 근데 특이한 상황에는 인체 누적 첩보 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요.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몇 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뭔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는 그런 원료라면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이때는 몇 번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인체 누적 첩보 시험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만 누적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단회 독성 시험이 다회 독성 시험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뭐예요? 회수 1개월. 와우. 예. 회수 뭐예요? 예. 1개월. 예. 자, 그렇게. 예. 자, 요즘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양쪽은 못해. 보통 양쪽으로 하는데 양쪽은 못해요. 제 제자분들은 알아요. 예. 제가 왼손만 쓰는 거. 단어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등록.
등록. 자,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등록 없이 제조를 한 거예요. 또는 수입한 거예요. 등록. 이거 되게 센 거예요. 등록. 이 업의 시작인데. 그래서 등록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항상 기능성 화장품 센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또는 천연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도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등록의 또 다른 개념이 인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이나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천연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인증 없이 유산 표시를 했더라면 문제가 되겠죠. 또는 벌써 금지를 위반했다. 와, 단어 자체 금지, 위반. 되게 센 단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조했고 변조했다. 센 단어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등록이에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천연 유기농이 인증이었잖아요. 금지를 위반했어요. 그리고 위조 변조했어요. 센 표현들이 나와요.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두셔야 돼요. 물론 키워드만 딱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키워드를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알 듯 말 듯 아리송송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치한 공식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업자예요. 업자 이름. 업자라는 건 그냥 업자 이름이에요. 업자 이름. 사장님 이름, 사장님 이름. 자, 얘네들은 무조건 수정해야 된다. 이건 일단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나뉘어지는 개념이 뭐가 나뉘어지냐면, 자,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동의하는 그 개념이니까 업자 이름은 업소와 관련해서 상호 소재지, 그 다음에 업자와 관련해서 상호 소재지가 자,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미대상이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잠깐만 메모해 보도록 할까요? 업소가 있고요. 그리고 업자가 있습니다. 자, 업소는 변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변경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업자는 변경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소재지와 상호에 대해서. 소재지와 그 다음에 상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정말 유치하긴 한데 죄송해요, 너무 유치해서. 근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실래요? 잠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시는 분 있으면 잠깐 영상 끄시고요, 식사 다 하시고 소화 다 시키실 텐데 보시고, 자, 식사하지 않는다면 그냥 한번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변소라고 얘기하죠. 변소. 변소의 화장실, 정말 오래된 편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변소라는 단어를 여기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기억은 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 대신 변소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아, 변경이 되는 건 업소구나. 변소. 변경이 되는 건 업소구나. 변소. 근데 변자는 안 되잖아요, 변자는요. 그래서 아, 업소와 관련해서 소재지 그리고 상호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구나, 변소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렇구나. 일단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있는 것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사장님 이름은 변경해야죠. 사장님 이름은 변경을 하는데요. 자, 업소의 상호와 업소의 소재지는 변경할 수 있대요. 변소.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한데, 대신 업자의 상호와 소재지는 변자 없잖아요. 변자. 친구 중에 변자 있다고요? 됐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추후에 이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되는 개념이니까, 물론 이렇게 쉽게만은 안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꼬아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총호기성 생균 수거하는 문제예요. 싫다고요? 짜증난다고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날까? 19, 20, 딱 끝난다. 옆에서 어때? 5번만 더. 죽여버릴 수도. 기억하시죠? 야, 근데 이 강의하는 오늘에 제가요, 그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윤탁 대표가 보내주는 좋은 글에 대한 레터가 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왔어요. 보세요. 가벼운 아령으로는요, 근육을 키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아니면 우린 성장할 수가 없다. 바꿔볼까요? 한 번에 쉽게 풀리는 문제로 우리는 합격할 수가 없다.
자,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된다. 합격을 하려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진다. 오답을 맞출 때마다 우리의 실력은 그만큼 쑥쑥 성장한다. 그만큼 성장한다.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뿌리를 단단히 받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나무들을 보라. 우리 합격해서 자격증 가지고 잘난 체하는 그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폭풍우를 견딘 모습이다. 그들은 모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달라붙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인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예, 쫄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일단 여러분들 겁먹을까 봐 모의고사 때 난이도를 좀 높이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괜히 겁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갈 것 아닙니까?